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 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수학 연속복리라는 걸 배울 시간인데요. 그 연속복리에 꼭 필요한 개념 뭐냐면 자연상수 2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자연상수 2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인문계열에서는 배우지 않았을 거고요. 자연계열에서는 미적분에서 이 자연상수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로 많이 쓰여왔어요. 그런데 인문계열에서는 얘가 좀 어려워서 교육과정상에선 빠져 있지만 경제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자연상수가 빠질 수가 없어서 그래서 경제수학 단원에서 이 자연상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 자연상수 2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자연상수 2가 여기 우리 경제학에서 복리에서부터 이제 시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1년에 복리 이자를 2번 지급한다라고 하면 1년에 1번 지급하는 경우와 1년에 2번 지급했을 때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라고 하는 이제 생각 열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거예요. 뭐냐면 전 시간에 배웠는데 연이율이 12%입니다 라고 한다는 건 1년이 지났을 때 12%의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연이율이 12%인데 6개월 동안 가고 중간에 해지해서 돈을 받으면 얼마의 이율을 받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계산하는 거였죠? 전에 배웠어요. 뭐냐면 1년에 12%를 주니까 6개월이라고 하는 건 12분의 6이죠. 이거 계산하시면 12% 뭐가 되는 거냐면 곱하기 12분의 1년은 12개월이고요. 그 12개월 중에 6개월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몇 퍼센트로 계산이 되나 라고 했더니 6개월마다는 이자가 6%의 이자가 붙는 겁니다. 6개월에 한 번 되면 연이율 12%라고 하는 건 6개월당 이자가 6%예요. 쉽게 생각하면 반이잖아요. 반이니까 이자도 반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의 이자는 얼마가 될까요? 라고 하면 12%에 곱하기 12개월 중에 3개월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12% 나누기 4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3%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개월의 이자는 매달 이자를 챙겨주면 얼마가 될까요? 라고 하면 12%에 곱하기 1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매달은 1%의 이자가 붙어요 라고 하는 거. 전에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긴 했어요. 관련된 문제도 풀었었고요. 그러니까 1년 이자율이 12%면 6개월 이자율은 그거의 반. 3개월 이자율은 4분의 1이죠. 그래서 12% 나누기 4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얘가 나누기 4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나누기 12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자율이 이렇게 생각해서 바뀌는 겁니다. 야곱 베르누이라는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스위스 수학자였고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 혹시 수학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던 수학자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관련된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인데요. 그중에 이 자연상수 2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어요. 먼저 이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이 선행해야 되는 걸 몇 가지만 적어드릴게요. 뭐냐면 복리법 계산하는 거 있었죠. 뭐냐면 원금이 A1이에요. 그리고 이율이 R이라고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R은 소수나 또는 뭐로 표기되는 거냐면 분수로 표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4%입니다 라고 하는 건 4%는 그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4%는 뭐로 봐야 돼요? 0.04로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R은요. 그리고 만약에 N회 이자를 받을 거예요. 복리로요. 이렇게 받아지면 만약에 N년 후 원리합계는 얼마가 될까요? 라고 하면 요 공식을 꼭 기억하라 그랬죠. A1의 1 플러스 R의 N승입니다. 라고 하는 게 N년 이자를 받은 거. 복리로 이자를 N번 받았을 때의 돈이 이렇게 된다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만약에 만 원이 있어요. 만 원을 4%로 10년
이렇게 계산하면 바로 나와야 돼요. 10,000원에 얘가 1 플러스 0.04가 되는 거예요. 4%를 몰아보자고요? 소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거에 10승입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이게 먼저 선행이 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저 베르누이라는 수학자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뭐냐면 1원이 있었어요. 원금이 1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연이율이 100% 2배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로 계산할 거냐면 복리로 이렇게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1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1원이 있었습니다. 이 1원이 1년이 흐르는 거예요. 1년이 흐르면 얘는 연이율이 100%니까요. 100%라고 하는 건 소수로 바꾸면 얼마인 거예요? 그냥 1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거 계산하면 그냥 1원에다가 이자 1이 돼서 얼마가 되냐면 2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2배로 불려준다는 거죠. 1년 후에. 1년 후에 2배로 불려줄 거예요.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베르누이가 여기서 이제 약간 잔머리를 굴려요. 어떤 머리를 굴리냐면 1원이 있어요. 1원이 있는데 얘를 1년까지 가지 말고요. 6개월이 흘렀을 때 저는 여기서 이제 돈을 받겠습니다. 라고 해서 해지를 한대요. 그러면 돈을 돌려받겠죠. 그 돌려받는 금액은 100%를 이자를 받으시면 안 돼요. 그죠? 연이율은 100%지만 6개월 이자만 받아야 될 거예요. 6개월 이자를 받으면 그 6개월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100%를 몇으로 나눠야 될까요? 12분의 6. 1년은 12개월이니까 10인데 그 중에 6개월이니까 12분의 6. 그러니까 2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죠? 나누기 2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냐면 50%의 이자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6개월치의 이자는 50%예요. 50%면 소수로 나타내면 얼마가 되는 거죠? 0.5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받는 돈은 얼마가 될까요? 원금 1원에다가 1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야? 0.5에 1승이 되는 거예요. 1제곱. 요 공식에 의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자를 한 번 받았으니까. 그러면 계산하면 1.5가 되겠네요. 6개월이 되었을 때 1.5원으로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바로 다시 뭐 하냐면 입금을 하는 거예요. 돈을 다시 집어넣어서 저는 그 6개월을 또 그대로 얼마를 맡길 거냐면 1.5원을 맡길 거예요. 라고 이렇게 6개월 동안 맡길 거예요. 그럼 당연히 6개월 동안 또 이자가 몇 퍼센트가 붙죠? 50%가 붙어요. 50%가 받는데 누구 돈의 50%가 받죠? 1.5원의 50%가 받죠. 그죠? 그러면 이자는 1.5에다가 1 플러스 이자가 몇 퍼센트예요? 50%가 받죠. 여기 또 받을 거예요. 그래서 0.5라고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1.5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1.5의 제곱은 2.25예요. 계산하면 이렇게 딱 돈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뭔가를 생각을 한 거예요. 뭐냐면 1원을 똑같은 돈인데 똑같은 1원을 그냥 연이율 100%에 그대로 맡기고 나면 1년 후에는 2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제가 귀찮지만 작업을 한번 한 거예요. 1원에서 6개월 이자만 먼저 받고 해지를 한 거죠. 그러면 1원이 1.5원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6개월 이자가 흘렀더니 똑같은 1년의 기간이 지났지만 이자가 얘는 1에 한 번 받은 거지만 0.5의 제곱에 대한 이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2.25원으로 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한 번 더 생각을 한 거예요. 뭘 생각했냐면 1원을요 6개월에 빼는 게 아니라 그냥 3개월에 그냥 싹 빼버리는 거예요. 3개월에. 3개월에 있다가 빼자라고 하면 뭐만 생각하면 되죠? 3개월 이자만 생각하면 되죠. 3개월 이자는 몇 분의 몇이게요? 12개월 중에 3이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를 몇으로 나눠야 되냐면 4로 나눠야 될 거예요. 100%를 4로 나누면 25%의 이자가 돼요.
아, 그러면 3개월 있다가 받는 돈은 1.5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50%였지만 25%로 지나니까 얘는 1원에다가 1 플러스 25%는 몇으로 보자고요? 0.25라고 보자고요. 0.25라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은 얼마가 돼 있을까요? 계산하시면 1.25원이 이렇게 되는 거죠. 3개월의 중간에 찾았을 때. 그리고 얘를 다시 어떻게 한다고? 다시 입금하는 거예요. 또 3개월. 3개월이 흘렀어요. 그럼 그 돈은 얼마가 돼 있을까요? 1.25의 제곱원이 돼 있을 거예요. 맞죠? 여기 1.25가 될 거고 두 번 가면 1.25의 제곱. 제곱으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몇 년이 흐르면 1년이 지나는 거예요. 3개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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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이 지나니까 최종 땅 가서 1년째. 이 돈은 얼마가 돼 있을까요? 1.25의 4제곱이 이렇게 될 거예요. 1.25의 4제곱을 제가 계산했더니 2.4414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좀 귀찮지만 이 돈을 그냥 쭉 놓지 말고 중간에 한번 뺐다가 넣고 실질적으로 1년 이자는 100%지만 그거를 여러 번에 나눠서 거쳐서 받으니까 돈이 더 어떻게 돼요? 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1원을 1개월 단위로 뺄 거예요. 1개월 단위. 1개월이 지났습니다 라고 하면 1원에 대한 이자는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될 거예요. 뭐냐면 1 플러스 얼마가 되냐면 원래 이자는 100%예요. 100%를 누구로 나눠야 돼? 12로 나누는 거야. 12로 나누고 그거를 소수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소수로 표현하면 12분의 1이 이렇게 바뀌어요. 원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1년을 그대로 가면 이렇게 되지. 1 플러스 1이 되지만 6개월로 나누면 1 플러스 0.5. 0.5는 2분의 1인 거예요. 2분의 1. 그리고 1 플러스 0.25는 4분의 1인 거예요. 12개월로 나눴으니까 1 플러스 1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소수로 안 나타내지니까 이것만 분수로 나타낸 거야. 사실은 이 0.25는 뭐야? 4분의 1. 0.5는 뭐야? 2분의 1. 왜냐면 두 번에 걸쳐서 받았으니까. 네 번에 걸쳐서 받으니까 4분의 1. 12번에 걸쳐서 받을 거예요. 그러면 땅 시간이 흘렀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이 돈은 얼마가 돼 있을까요? 1 플러스 12분의 1에 몇 제곱? 이자 몇 번 받는 거죠? 12번 받는 거예요. 이 금액 받으면 얼마가 계산되냐면 2.613원이 돼요. 2.613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돈이 훨씬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럼 귀찮더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빼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매일 할 거예요. 매일. 1원을 매일 뺐다가 넣고 뺐다가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자가 몇 번씩 붙는 거죠? 365분의 1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매일 한 번, 두 번, 3번 해갖고 쫙 가가지고 1년 동안 365번 뺐다가 다시 입금할게요. 뺐다가 다시 입금할게요. 라고 했을 때 이자가 그렇게 붙으면 얘는 1 플러스 얼마가 되냐면 100%는 1인 거니까 그 1을 365로 나눈 365분의 1에 365제곱번의 돈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베르누이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얘를 매번 하면 돈이 무한적으로 커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했더니 근데 이 금액이 아까 커지는 것처럼 그렇게 커지지가 않는다? 어떻게 커지냐면 2.71456이요. 이렇게 늘어났어요. 어쨌든 늘긴 느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어느 순간 한계가 와요. 뭐냐면 두 번에 걸쳐서 했더니 좀 커지고 네 번에 걸쳐서 했더니 조금 더 많이 커지고 12번에 걸쳐서 했더니 여기까지 갔는데 얘를 점점 많이 하면 얘가 무한대로 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고 어느 한 값으로 가게 된다?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매일 주면 이렇게 되지만 그러면 매 초마다 넣었다가 뺐다가 연속적으로 계속하면 돈이
얼마가 될까가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개념이 들어가는 거냐면 무한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씁시다. 똑같은 식인데 얘를 매 순간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한다는 거예요. 그거 몇 번 반복한다는 거예요? 매일 한다는 건 365번 반복하는 거지만 무한번 반복하겠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면 그 1년 후에 돈은 얼마가 돼 있을까요? 라고 하면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죠? 1 플러스 자, 두 번 나눴어요. 두 번 나눴더니 얘가 빨간색으로 써드릴게요. 6개월씩 나눴더니 이게 1.5의 제곱이었죠. 1.5의 제곱은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1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인 거예요. 두 번에 나눴으니까. 얘는 네 번에 나눠서 걸쳐서 나온 이 1.25의 4제곱은 뭐라고 보면 되는 거야? 1 플러스 4분의 1의 4제곱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12분의 1의 12제곱, 365분의 1의 365제곱. 무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이율이 무한대분의 1의 무한대승이 나오겠죠. 그죠? 얘가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이 값이 계속 커져서 발산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값으로 간다더래요. 그리고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극한의 개념으로 요 무한대를 어떻게 표현했죠? 얘를 리미트라고 이렇게 하고 n이 무한대로 갑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1 플러스 무한대 대신에 n이라는 기호를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승입니다 라고 해서 얘가 얼마로 갈까요? 찾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한 값으로 수렴합니다. 그게 얼마냐면 여기다 써드릴게요. 2.71828 땅땅땅 끝도 없이 가는 수였대요. 끝도 없이 가는 수여서 요 값을 뭐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2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얘가 무리수예요. 세상에. 수렴하긴 하는데 그 수렴하는 값이 우리가 아는 값으로 수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수라고 이름을 붙여줄 거고요. 얘는 초월수라고도 불러줘요. 초월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그 유리계수에 다항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근.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초월수라고 불러요. 이거는 이제 자연계열에서 많이 쓰는 값인데 대표적인 친구가 있어요. 누가 있냐면 파이요. 파이. 들어보셨나요? 원주율 파이. 원주율 파이도 3.1415926 쭉쭉쭉쭉 끝도 없이 가는 수였잖아요. 그 수도 유리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2가 0 나오는 x의 근은 얼마가 있죠? 루트 2라는 수가 나와요. 그죠? 얘는 대수적인 수라고 불러요. 무리수긴 한데 유리식의 개수로 해로 나타낼 수 있는 이 값을 대수적인 수라고 부르고요. 이런 식으로 다항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근을 뭐라고 부르냐면 초월수라고 부르는데 그 첫 번째가 2였어요. 이 숫자가 그런 수야 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증명한 수였어요. 일단은 개념부터 먼저 알고 갑시다. 이게 자연상수 2예요. 실제로 시작한 계기가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베르누이가 그 이자를 자기가 돈을 조금 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매 순간 이자율을 높이면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 이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연상수 2다 라고 해서 얘를 무리수라고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경제학에서 이제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연속 복리다 라고 이름 부르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이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딱딱딱딱 끊어서 줬잖아요. 지금까지는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1개월에 한 번 끊어서 줬는데 매 순간 주게 되면 이 값이 얼마로 수렴하냐면 요 값으로 수렴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원을 1년 동안 내놓잖아요. 1년 동안 내놔서 그냥 그대로 내비두면 요 금액이 되는 거예요. 2.71828 쭉쭉쭉쭉 가는 요 수로요.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자연상수 2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앞쪽으로 넘어오시면 이제 여기 부분은 이제 지울게요.
이게 약속인데요. 뭐냐면 정의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서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자연상수 2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거고요. 시작은 사실은 누구였냐면 로그를 발명한 사람이야. 존 네이피어. 이 사람은 뭐를 발견했냐면 로그를 발견했던 사람이에요. 로그를 발견했는데 얘를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이를 처음으로 발견한 수였는데 그냥 이런 수가 있겠구나. 로그를 계산하다 보니까 얘가 계산할 때 뭐가 튀어나왔네 라고 해서 그냥 존재성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 사람 베르누이요. 야곱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사용을 한 거죠. 제시를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선생님 이 자연상수 2는 왜 2라는 기호를 썼을까요? 라고 하면 얘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요. 오일러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일러를 영어로 쓰면 요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2를 딴 거예요. 얘가 오일러가 구체적으로요. 2를 활용해서 출판을 했어요. 아예 여기서는 그냥 사용만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책에다 명시한 사람이 오일러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자연상수 2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은 2다더라 라고 하는 게 자연상수 2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여기서부터 출발했는데 왜 자연계열에서 많이 쓰이냐면 미분이나 적분할 때 이 값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요. 그리고 심지어요. 여러분 그 y는 x분의 1이라는 곡선 아시죠? 그죠? 요렇게 y는 x분의 1이라는 곡선이 있는데 여기 1이요. 여기 1에서부터 여기까지 뚝 끊었어요. 뚝 끊어갖고 요 사이의 면적이 곡선이죠. 이 면적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얼마일까요? 라고 찾아봤더니 이 값이 얼마냐면 딱 안 떨어지더래요. 자연상수 2 값으로 이렇게 딱 떨어져요. x분의 1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이 1이 되는 값이기도 해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오일러가 이런 수를 만들어냈어요. 오일러가 이 출판을 하는데 오일러 방정식이라고 해서요. 2에 파이 i승 더하기 1이 0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증명했어요. 이게 여담인데요. 얘가 오일러 방정식이라고 해서 오일러가 이 방정식을 찾아내고 너무 행복했대요. 왜냐하면 2는 자연상수 2인데 끝도 안 나는 거야. 2.7182838 끝도 없는 이 수의 파이 제곱승이에요. 그러니까 2.718 땅땅땅 끝도 없는 수에다가 3.141592 땅땅땅땅 끝도 없이 가는 수에 거기에다가 뭐도 곱했냐면 i제곱까지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딱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증명하고 그럼 이 값과 이 값을 더했더니 0이네 라고 하는 방정식을 찾아냈어요. 얼마나 시혜를 느꼈냐면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 5개 뽑으세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 뽑으세요 라고 하면 숫자의 기원 처음이죠. 1의 개념이 생겼고요. 한참이 지나서 0이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원주율 파이, 그리고 방정식의 모든 해를 찾아내기 위해서 복소수 i라는 걸 허수의 개념을 도입했죠. 그리고 공대생들이 계산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2, 가장 중요한 숫자 5개만으로 방정식 하나를 찾아냈다라고 해서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요것도 증명은 한번 해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역사 이야기할 때 제가 해드릴 거고 이번 강의에서는 좀 길었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이 값에 나오는 이 과정들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얘를 뭐라고 부른다? 자연상수 2다라고 부른다더라. 그리고 이게 왜 쓰이는지는 다음 강의에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